종합평 시간입니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데요. 오늘 유명한 사람은 조선일보의 군사 전문 기자 유영원 기자의 글입니다. 유영원의 군사 세계에서 정기적으로 칼럼을 싣는데 유영원 기자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군사 전문 기자죠. 조선일보에는 유영원 기자가 있고 중앙일보에는 김민석 박사가 있습니다. 김민석 박사는 전 국방부 대변인도 했고요. 각 신문사마다 군사 전문 대기자들이 있는데 조선일보의 대표 기자죠. 유영원 기자의 오늘 칼럼의 제목은 북미사일 해킹으로 막는다. 발사의 왼편 능가할 소프트킬. 부제목이고요.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이란 기존 3축 체제에 전자파 해킹으로 북한 미사일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더해야 민간 역량 활용 사이버 전자전 강화 위해선 대통령실이 나서야. 이렇게 부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 2016에서 2017년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했지만 8차례 중 무려 7차례나 실패했다. 웬만하면 성공해온 북한 미사일 개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무수단 미사일은 발사 직후 또는 직전 폭발하는 등 다양한 실패를 경험했다. 유례없는 실패 행진에 의문이 증폭됐는데 그 의문이 2017년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풀렸다. 2017년 3월 미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발사의 왼편 Left of Launch라 불리는 사프트 교란 사이버 교란 작전을 통해 북미사일에 잇따른 실패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모든 미사일은 발사 때 준비, 발사, 상승, 하강의 단계를 거친다. 발사 단계보다 왼쪽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을 교란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명칭이 붙었다.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은 2013년 2월 북한의 핵실험 위력에 놀란 미 국방부가 개발을 시작했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듬해 북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작전 개념을 택했다. 발사의 왼편 작전 이후 3년간 북한 미사일 무수단 실패율은 88%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 그래프 북한 핵 미사일 대응하는 4축 체제의 구성이라는 CG가 있는데요. 기존 3축 체제에 1번 축 사이버 전자전 추가했다 이랬는데 1번 축은 사이버 전자전 정보전이고요. 사이버 전자전 등으로 발사전 무력화하고 위험 부담 감소 신속 수행 가능한다는 거고요. 2번 축은요. 이 CG를 보니까요. 이동식 발사대 조기 탐지에 30분 내 무력화 목표를 가지고 있고 북타격 능력 향상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3번 축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인데 패트리엇, 천궁2 미사일 등으로 요격을 하는데 북한이 섞어 쏘기 할 때는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4번 축 KMPR 대량 응징 보복, 현무5 등 타격 수단과 참수작전 부대 등으로 응징 보복하는 건데 북한 공격 피해 본 뒤 보복하는 한계다. 이렇게 4단계 축으로 돼 있다는 건데요. 그 밑에 CG로 만들어 놓은 게 북핵무력 정책법 핵무기 사용 5대 조건 최근에 김정은이 발표한 거를 CG로 요약을 했는데요.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공격, 국가 지도부 핵무력 지휘기구 핵 비행 공격, 국가 중요 전략적 대상 치명적 공격, 확전 장기화 막고 주도권 장악 위해 작전상 필요시, 존립 인민 생명 안전의 파국적 위기 발생 시. 근데 여기 당구장 표시를 했죠. 참고 표시. 조건에 임박 판단 시 표현 많아서 자의적 판단으로 언제든 선제 핵공격 가능하다. 이게 북한이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이렇게 걸었는데 이건 언제든지 핵을 쏠 수 있다는 명분을 달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위험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칼럼을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발사의 왼편 전략은 지난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현직 미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그 효용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2월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요격에 초점을 맞춘 기존 방어 전략은 사드, 패트리엇 등 요격 체제의 수량을 고려할 때 한계가 분명하다며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차단하는 발사의 왼편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북한 인터넷망 특성상 사이버전 위주의 발사의 왼편 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이버전 플러스 전
전자전, 즉 사이버 전자전 전략이다. 군 정보부대장을 지낸 송운수 예비역 육군소장은 올해 초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통합한 사이버 전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 핵탄두 미사일 발사 통제 등 지휘 통제망에 대한 접속은 전자전으로 해 전자파의 사이버 악성 코드나 해킹 프로그램을 실어 보내고 접속 후 효과 무력화는 사이버전으로 달성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때려 부수는 하드킬이 아니라 파괴하지 않고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무기인 셈이다. 최근 국방부가 주최한 국방혁신 4.0 세미나에서도 사이버 전자전 등 소프트킬을 강조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김선호 예비역 중장 전 수방사령관은 이 세미나에서 기존 삼축 체제의 사이버 전자전, 심리전 등 정보작전을 수행하는 비물리적 수단을 결합한 신 삼축 체제를 제안했다. 삼축 체제는 선제 타격을 포함하는 킬체인과 발사된 북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 북한의 강력한 응징 보복을 하는 KMPR 대량 응징 보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기존 삼축 체제는 물리적 수단을 활용한 선제 타격 시 감수해야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결심 과정이 지연될 개연성이 있다며, 하지만 사이버 전자전 등은 감수해야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신속하고 공세적인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유례 없이 공세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미 항모전단이 동해상에 출동해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국군의 날 당일에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9일엔 새벽 1시 48분에 미사일을 쏘는 등 밤낮 휴일을 가리지 않고 우리 취약 시간대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으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앞으로 시기의 문제일 뿐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한미동맹을 활용한 확장 억제와 한국군 삼축체제 강화를 그 대책으로 되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술핵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난 수년간 크게 고도화했는데 확장 억제와 삼축 체제만으로 증대된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라며 의구심이 들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북한은 더구나 지난달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명시하며 선제 핵타격을 법제화한 핵무력 정책법까지 발표했다. 그 때문에 기존 한미 대응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주장한 사이버 전자전 등 소프트킬 개념을 기존 3축 체제 내가 아니라 별도의 축으로 추가 4축 체제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4축 체제는 사이버 전자전에 그만큼 비중을 둔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 4.0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4축 체제에선 세계 최대 중량 탄두를 장착한 현무5 괴물 미사일, 북수뇌부 제거 특수부대, 참수작전 부대 등을 포함하는 KMPR이 네 번째 축이 되는데, 이는 핵도발 시 김정은 정권에게 죽을 사, 즉 죽음을 선사한다는 중의적 의미도 있다. 4축 체제는 사이버와 AI,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미국이 국력을 집중해 맨하튼 계획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했듯이 절박감을 갖고 카이스트, ETRI, 한국정자통신원 등 민간 연구소와 대학 등의 연구 역량과 인력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는 국방부든 군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때다. 이렇게 유영원 기자가 분석을 했는데요. 의미 있는 분석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꼭 윤석열 정부가 이 칼럼을 읽었으면 좋겠네요. 북한을 우리가 선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유민주 진영에서. 물론 핵도발의 위험성이 감지됐다 하면은 그 원천 타격 선제 공격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은 기차에서도 쏘고 SLBM 잠수함에서도 쏘고 그러는데 선제적으로 탐지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쏜 다음에 이제 막는 뭐 두 번째 킬, 세 번째 킬, 네 번째 킬, 이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첫 번째 축을 사이버 전자전, 정보전으로 발사하기 전에 그 기기들, 핵무기나 미사일이나 이런 기기들을 무력화하는 이런 거가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그러면 위험 부담도 감소되고 신속히 수행할
가능하다. 이런 유영원 기자의 분석인데요. 저는 120% 찬성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언제까지나 주한미군에 의존할 수 없거든요. 주한미군에는 지금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가 한미동맹이 훼손되면요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냥 나라 뺏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주한미군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요 우리가 핵무기를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 핵무기 갖는다는데 반대하겠죠. 일본은 더더욱 반대하겠죠. 중국은 뭐 길길이 뛰면 반대하겠죠. 그러나 이건 컨센서스를 모아서 명분을 내걸어서, 왜냐하면 북한이 저렇게 핵 도발을 하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 우리는 미군에만 의존할 수 없다.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 이런 명분도 있지만요. 미국에게 오히려 우리가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전에서 소련이 핵무기 쏘고 그다음에 동시에 중국이 대만 먹겠다고 난리 피고 침공하고 그 틈을 타서 김정은이 오판하고 전술핵 같은 거 조그만 거 핵 쓰고 그러면 세 군데 전쟁을 니네가 치를 수 있겠느냐. 아무리 초강대국이라도. 그러면 동맹국인 우리의 힘을 좀 받아라. 우리가 좀 보탬이 되겠다. 그러면 미국도 그래. 그렇지. 한미동맹이 굳건해지고 한국이 도와주면 세 가지 전쟁이 있을 때 좀 유용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명분을 제공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침범하기 위해서 핵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을 침범하기 위해서 핵무장하는 게 아니라 미국 주도의 서방 국가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저 북한, 저 중국 등 러시아 등으로부터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호해야 미국도 힘이 덜다. 힘이 분산된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는 여기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이 우리를 공격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 사이에 여기 있는 주한미군을 대만이 터졌을 때거나 우크라이나가 터졌을 때 증파할 수 있지 않느냐. 미국으로서도 한숨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명분을 주어서 국제사회 유엔에도요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거는 정당성이 있다. 왜냐하면 적국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저렇게 있으니 자위적 차원에서 이건 필요하다. 그리고 유엔의 짐, 미국의 짐도 더는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우린 절대 북한과 공산주의를 절대 안 간다. 북한과 공산주의로 고려연방제로 가서 중국에 편입되는 이런 짓은 우리 국민이 죽어도 용서 안 한다. 이걸 전제로 내걸고 우린 한미동맹 굳건히 할 것이다. 우린 서방이 지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 자유민주주의에 우린 강력한 우린 신봉주의자다.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다. 미군에만 의존했는데 미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대만 문제 등으로 힘이 분산이 될 때 우리의 방어력이 한계가 있다. 그러니 우리도 핵무장을 갖게 해달라. 이러면 국제사회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국력이 지금 세졌고 세계 10위 안에 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원자력 기술은요 세계 탑5 안에 듭니다. 이 원자력 기술이라는 거는 핵무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금방 몇 달이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자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력에서 나오는 핵플루토늄 이런 것도 암암리에 보관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설득하면. 마침 박진 장관이 외교에 능통하고 영어 잘하는 건 물론이고 국제정치에 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미국 조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국무부 장관 이런 쪽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도 잘 설득해서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미국의 힘을 덜어야 된다. 미국의 힘을 덜으려면 한국이 핵무장하도록 해야 된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북한의 핵은 무력화되고 중국까지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중국 대륙 세력에서 넘어오는 그 대륙의 야욕을 해양 세력으로 뻗치려는 걸 우리가 한반도에서 막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막을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핵무력 완성해야 된다.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해가지고 그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핵무력 완성을 했는데 미사일 운반 시스템도 북한이 완성했다. 그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국제정치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사태고 시진핑이 영구 독재를 노리고 대만을 호시탐탐 넘보는 사태다. 이럴 때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에 힘을 실어주면 미국에도 힘이
되고 서방 세계에도 힘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나가면요, 우리 핵무장 할 수 있습니다. 핵무장 해야 돼요. 핵무장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용원 기자가 얘기하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발사의 왼편 소프트 킬로, 소프트 파워로 제어할 수 있는 거, 이거 과학계 그 다음에 학계 잘 협력해서 이거 빨리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쏘는 징후가 있으면 아주 쏘는 그 전자장피를 무력화시키는, 네, 우리 그런 기술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막읍시다. 의지로 막읍시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막을 수 있습니다. 인식이 있잖아요. 갑시다.